네, 저는 엄태광이고요. 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빅스비 캡슐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순서는 이런데요. 우선 빅스비 서비스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신 캡슐을 어떻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간단한 데모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키노트에 참석하셨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부스에 가보셨다면 이미 여러 삼성 제품에서 빅스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네, 새로운 빅스비는 약 3달 전에 노트9 출시와 함께 서비스를 런칭하였고요. 갤럭시 홈과 스마트 TV에서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외에도 사실상 앞으로 모든 삼성 제품에서 빅스비 서비스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꼭 삼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빅스비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도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 마세라티 한 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올 초에 삼성과 하만 그리고 빅스비가 함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컨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빅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캡슐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빅스비 서비스 국가 및 언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빅스비는 현재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언어는 현재 한국어, 영어, 그리고 표준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곧 영국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5개 유럽 언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빅스비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ASR 그리고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TTS에 대한 부담 없이 캡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기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캡슐은 여러 행성에 있는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보신 여러 세션에서도 이 캡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서 아마 친숙하실 것입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한 디바이스는 모바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하여 세계라는 더 큰 문제로 한번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빅스비 캡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캡슐은 컨셉과 액션으로 이루어진 모델, 그리고 정보를 표시하는 UI, 그리고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내추럴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전 공통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지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캡슐에서 다양한 언어와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어를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고려하기 위해 공통 U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이스만으로 인터랙션하는 핸즈 아이즈 프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언어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언어를 추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캡슐 설정 파일에 신규 언어 타겟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캡슐.bxb 파일에 보시면 원하는 타겟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빅스비 모바일에 KOKR
한국어로 지원하게끔 타겟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영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타겟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빅스비 모바일 ENUS라는 타겟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은 끝이 나는 거고요. 다음으로 신규 언어를 확장할 때 각 언어로 변환되어야 할 리소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예로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라고 말했을 때 결과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화면에서는 빅스비 다이얼로그 영역과 컨텐츠 에어리아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어요 라고 하는 빅스비 다이얼로그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컨텐츠 에어리아에는 머큐리어 호텔 등 검색된 스페이스 리조트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어로 find space resort라고 발화를 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 다이얼로그와 컨텐츠 에어리아의 정보들이 영어로 표시가 되어야겠죠. 화면은 동일한 화면을 유지하되 텍스트로 표시하는 부분만 각각의 언어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확장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소스 폴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는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KUKR 폴더만 있는데요. 영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ENUS라는 타겟을 추가했죠. 그러면 ENUS라는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동시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ENUS가 아닌 EN 폴더만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폴더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베이스 폴더를 사용하시면 베이스 폴더에 있는 리소스는 모든 타겟에 공유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스 폴더를 사용하게 되면 공통 리소스하고 그리고 언어 종속적인 리소스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별 리소스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베이스 폴더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베이스 폴더 없이 각 언어 폴더 아래에 다이얼로그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두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템플릿에 들어가는 하드코딩된 텍스트 외에는 동일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만약에 나중에 모델이 변경되었거나 했을 때 각 언어마다 이 로직을 다 수정해서 다시 테스트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 언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공통 리소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드 코딩된 텍스트 외에는 공통 리소스로 템플릿 매크로를 사용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언어 확장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변환하기 위해서 우선 다이얼로그의 텍스트 부분을 템플릿 매크로로 정의를 해주는데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드 코딩하지 않고 템플릿 매크로로 정의해두면 이 다이얼로그는 공통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 폴더 밑에는 템플릿 매크로로 정의된 내용은 각 언어별로 실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각 언어 폴더 아래에 정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통 리소스와 언어 종속적인 리소스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개발 중간에 만약에 모델링이 수정되었으면 공통 리소스에 있는 모델 베이스 폴더에 있는 그 로직만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언어가 새로 추가가 되면 만약에 중국어가 추가가 됐다고 하면 중국어 폴더 밑에 이런 템플릿 매크로에 대한 정의 부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언어 타겟을 추가하시고 그런 다음에 공통 리소스를 분리해서 변경하셨다면 마지막으로는 신규 언어에 대한 NL 트레이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NL 트레이닝은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쓰는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나리오를 개발하시더라도 언어별로 학습하는 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별로 발화학습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명의 개발자가 모든 언어를 다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캡슐을 개발하면서
해외 여러 연구소에 있는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개발 가이드 문서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리드미 파일에 만드시고요. 지원하는 대표 시나리오하고 그리고 발화 학습을 위한 태깅 방법을 명시해 둡니다. 각 언어별로 담당자들은 이 문서를 보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각 컨셉에 대해 어떻게 태깅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능이나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이 파일을 가지고 적절히 가이드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럼 실제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이 있는데요. 폴더 구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이나 이미지를 두는 어셋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의 로직 부분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코드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컨셉이 있는 모델 폴더가 있고, 여기 KOKR에 각 UI나 내추럴 랭귀지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는 리소스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리드미 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화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캡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캡슐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우선 이 캡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라고 발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어요 한 다음에 머큐리얼 호텔, 이카루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저는 이제 이 캡슐을 영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화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타겟을 추가해 둡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타겟을 빅스비 모바일에 ENUS라는 타겟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폴더 리소스 폴더에 가셔서 KOKR 폴더만 있는데 여기에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 ENUS라는 타겟을 추가했기 때문에 ENUS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를 공통으로 지원하려면 EN으로만 폴더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통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베이스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방금 전에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 화면으로 보여줬던 파일은 리절트 뷰입니다. 리절트 뷰에서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통 리소스로 옮기기 위해서 KOKR 폴더에 있는 것을 다 베이스 폴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도 함께 공통 리소스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공통 리소스에 있는 파일들은 모든 타겟에 공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주셔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리절트 폴더에 있는 이 하드 코딩된 부분을 템플릿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I found this라는 거를 그냥 만들어 주고요. 파라미터로 result라는 이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직 템플릿 매크로에 대한 정의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KOKR 폴더에 다이얼로그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자동 완성을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템플릿 매크로 def라는 키를 사용해서 I found this라는 템플릿 매크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파라미터는 스페이스 리조트이고 그리고 타입으로는 컨셉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컨셉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required 타입이고요. 밸류를 하나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컨텐트 영역에는 방금 보셨던 이 하드 코딩된 부분을 KOKR 폴더 밑에 있는 리소스에 정의를 해줍니다.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어요 라는 말을 KOKR 폴더 밑에 정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ENUS 타겟을 추가했는데 ENUS는 아직 그런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어에도 똑같은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컨셉 다이얼로그가 필요합니다. 컨셉 다이얼로그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컨셉 다이얼로그는 해당 컨셉에 대한 단수 복수를 제가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라고 하고 이 플루럴 함수를 이용하면 그 해당 결과가 여러 개인지 아니면 한 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인 경우에는 스페이스 리조트라고만 표현을 할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리조트라고 s를 붙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KO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한글 타이틀을 주고요. 그리고 EN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영어 타이틀을 주는데요. 이렇게 각 리소스 폴더 밑에 프로퍼티스에 필요한 밸류를 정의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글은 정의가 되어 있고 영어도 프로퍼티스에 상수 하나를 만들어서 EN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타겟을 추가했고 그리고 해당 리소스를 영어에 맞게 변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트레이닝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파일을 만드시고요. 아까 리드미 파일에 보면 find space resort라는 발화를 꼴을 space resort라고 태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find space resort라는 발화를 했을 때 space resort라고 이렇게 태깅을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우선은 날 런드라고 보입니다. 여기 NL 모델을 컴파일해 보시면 이상이 없는 경우에 런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터로 가서요. 지금 타겟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빅스비 모바일 KOKR이 있고 빅스비 모바일 ENUS가 있는데 ENUS 타겟에서 라고 사용자가 발화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한글로 표시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언어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BXB 파일에 신규 언어를 우선 추가하고요. 그리고 리소스 폴더를 만드시고 리소스를 현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규 언어에 대한 NL 트레이닝을 리드미 가이드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언어를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 U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코드 실습은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UI를 만드실 때 각 해상도에 맞는 화면을 각각 따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비 뷰를 사용하시면 개발하실 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빅스비 뷰는 공통 UI를 제공해서 원하는 타겟에 맞는 해상도로 화면을 자동으로 그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빅스비 뷰는 다양한 공통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검색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 리스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카드 타입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빅스비 뷰는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원하는 공통 UI 템플릿을 먼저 고릅니다. 고르고 공통 UI 템플릿이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 리조트의 서머리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 카드라는 공통 UI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URL과 타이틀만 적어주면 오른쪽 화면 같이 저렇게 카드 타입의 화면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이스로만 인터랙션 하기 위한 방법인 핸즈 아이즈 프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는 주로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중에도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빅스비는 사용자가 화면을 안 보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으로 페이지를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도록 동작해야 합니다.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 중요한 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더 친절하게 말해주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 모드에 대한 플로우를 보실 텐데요. 사용자가 명령을 하면 명령을 듣고 검색된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 화면에 리스트로 표시를 합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 중에 하나를 터치해서 보면 디테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는 대화 플로우가 일반 모드와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듣고 검색된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페이지 단위로 n개씩 읽어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용자가 네 라고 간단히 대답하면 해당 결과에 대한 디테일을 다시 읽어주고 이어서 말할 수 있는 팔로우 바라도 알려줍니다. 또한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위한 기본 명령어는 메타 커맨드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내비게이션을 위한 명령어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는 일반 모드에서 개발한 코드를 대부분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NL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필요하고요. 또한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고 원하는 항목을 음성 명령으로 선택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세한 다이얼로그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일반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간소한 다이얼로그를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을 안 보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의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간단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어서 말할 수 있는 팔로우 바라도 알려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코드에서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는 핸즈 프리 상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분기해서 핸즈 아이즈 프리 모드를 위한 다이얼로그를 추가해 줍니다. 검색된 결과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친절한 다이얼로그는 필요한데요.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에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필요한 다이얼로그를 설정해 줍니다. 첫 페이지에서 간단한 리스트 서머리와 그리고 각 페이지에 대한 서머리를 읽어주고요. 아이템 선택을 위한 질문도 합니다. 만약 첫 페이지에서 이전이라고 말하거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이라고 말하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한 다이얼로그가 필요합니다.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기본 명령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전, 취소 이런 기본 명령어들은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용자가 다르게 명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호텔, 그리고 이전 호텔, 아니면 넥스트 이렇게 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표현을 추가로 등록하셔서 사용자의 명령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국어 타겟으로 변경을 하고요.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라고 했을 때 일반 모드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다이얼로그하고 리스트로 아이템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핸즈프리 모드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스피커 아이콘처럼 생겼는데 이걸 누르시면 핸즈프리 모드가 이네이블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발화를 했을 경우에 핸즈 아이즈 프리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코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반보다 동일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페이지 단위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친절한 다이얼로그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시면 이 결과 화면은 리절트 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스트로 보여지는 렌더 부분에 일반 모드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핸즈프리라는 상수를 가지고 봉기를 만들었습니다. else 부분에 일반 모드의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핸즈프리에는 다이얼로그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페이지를 먼저 구성해 볼 건데요. 리스트 리절트이고, 그래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에 하나씩 읽어줄 겁니다. 리드1을 골랐고요. 그러면 리드1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다이얼로그들이 키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이템 셀렉션 퀘스천을 위한 다이얼로그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서머리를 위한 다이얼로그도 추가할 겁니다. 오버플로우 퀘스천도 추가를 할 거고요. 오버플로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이라고 말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버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언더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에 서머리를 다이얼로그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이얼로그를 추가를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이고요. 지금 템플릿 매크로로 해당 다이얼로그들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 서머리는 예를 들면 검색 결과가 10개인 경우에 10개를 찾았습니다 하는 게 리스트 서머리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where each 페이지의 서머리에 해당합니다. 머큐리얼 호텔은 핫플레이스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템 셀렉션 퀘스천을 합니다. 이곳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코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핸즈아이즈 프리 모드에서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아까랑 좀 다르게 보이시죠? 24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페이지 단위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버그를 한번 보시면요. 다이얼로그 부분에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는 다이얼로그하고 실제로 읽어주는 다이얼로그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24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라는 부분은 지금 텍스트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머큐리얼 호텔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피치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TTS로 읽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아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템을 다시 읽어주고요.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면 이전 아이템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본 명령어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다음 호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호텔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잘못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내비게이션을 위한 명령어로 추가하시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서포트라는 키가 나오고요. 매치는 스페이스입니다. 내비게이션 커맨드에 보시면 여기 next 그리고 previous 그리고 repeat 그리고 next item, confirmation 등등 명령어를 위한 키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next에 다음 호텔 이렇게 추가해 주거나 next라는 명령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다시 시뮬레이터로 가서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한 다음에 다음이라는 명령은 당연히 먹고요.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호텔이라고 말해도 동작을 하고 next라고 말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핸즈아이즈 프리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상세한 다이얼로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내비게이션 명령어를 추가하셔서 핸즈아이즈 프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 언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리소스 폴더를 만드셔서 해당 리소스를 변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L 트레인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 UI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즈아이즈 프리 모드를 적용하려면 핸즈 프리라는 상수를 통해서 분기한 다음에 자세한 다이얼로그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어를 추가하시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한 데모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고. 갤럭시 홈입니다. 갤럭시 홈에 핸즈아이즈 프리 모드를 만드시면 이런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에도 쉽게 캡슐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Hi Bixby. Hi Bixby. 네트워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데모를 할 때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이 빅스비,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16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머큐리얼 호텔은 핫플레이스이고 수성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샛별 스파 앤 리조트는 로맨틱한 리조트이고 금성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 샛별 스파 앤 리조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의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철 휴가는 평균 기온 섭씨 463도의 따뜻한 네, 이렇게 금성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내는 이렇게 건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됩니다. 펄펄 끓는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이곳에는 수영장, 저온 스파가 있습니다. 이곳을 예약하고 싶으시면 예약해줘라고 말해보세요. 하이 빅스비, 예약해줘. 언제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허니문 패키지는 로맨틱한 장소이고 가격은 5억 원입니다. 이 패키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 네, 약간 로딩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엄태광 고객님, 샛별 스파 앤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예약하시려는 일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이고 숙박하시려는 인원은 2명입니다. 허니문 패키지로 예약하실 경우에 결제하실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여행을 예약하시겠습니까? 응, 예약해줘. 엄태광 고객님, 샛별 스파 앤 리조트. 네, 여기까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에 주셔도 좋고, 그리고 밖에 있는 부스와 코드랩도 방문하셔서 직접 써보시고 현장에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션은 빅스비 플랫폼을 통한 개인화라는 주제로 김두성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